안녕하세요. 저희는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설명할 2학년 3반 5번 박규민. 2학년 3반 6번 박창민입니다. 지금부터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치매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로 알츠하이머 치매 종류 중 하나의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현재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의 겉질이란 곳은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 시공간 파악력 등 뇌의 추리 기능, 언어 기능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겉질이 고장나게 되면 바로 이 치매가 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치매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행성 뇌 질환에 의한 치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차적 치매가 있습니다. 이 2차적 치매는 뇌염, 뇌막염, 뇌매독 등과 같은 이런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뇌혈관 질환에 관한 치매는 뇌경색, 그리고 피지락 혈관성 치매, 전략적 위치의 뇌경색에 의한 치매 등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뇌혈관 질환에 의해 발발하는 치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 치매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는 파킨슨병,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크병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치매가 나타납니다. 저희는 특히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증상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이 치매는 아까 말했듯이 이 뇌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언어 기능, 단기 기억 기능, 그리고 장기 기억 기능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각각 망가지게 되면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이 망가지게 되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가스불 끄는 것을 잊어버려 음식을 태우는 등과 같은 일상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장기 기억 같은 경우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나 이런 흔히 건망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난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언어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의 이름을 갑자기 대기가 어렵거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봐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언어력이 망가졌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공간 지각력이 있는데요. 잘 다니던 장소에서 길을 잃는다거나 운전하던 길을 못 찾거나 전철이나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타는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에 의해 발견되어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처음에 이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라고 현재는 불리고 있는 아우구스테 데터의 주치의였습니다. 처음에 이 그녀가 이 알츠하이머를 찾아왔을 때는 알츠하이머도 다른 정신과 의사처럼 조현병 환자로 생각했지만, 그녀와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인지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알츠하이머는 그녀의 병세를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병세는 점점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고 시간과 장소를 올바로 인식하는 진압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인지 기능에 상당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1906년 4월 8일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뇌 매독 환자의 두뇌 조직 병리를 연구하면서 정신질환의 원인을 조직학적 방법론으로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사망한 뇌 매독 환자의 뇌를 해부했고 조직을 얇게 잘라서 슬라이스 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갔는데요. 평소대로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로 불리는 이 아구스테 데터의 그녀의 두개골도 열었는데 육안으로 봐도 뇌가 눈에 띄게 수축되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오른쪽 부분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고 왼쪽 부분이 정상인의 뇌인데요. 눈에 띄게 봐도 수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처음 보는 이상 단백질 덩어리인 플라크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데터와 유사하게 인지 기능의 저하가 뚜렷한 환자를 부검할 때마다 이런 플라크 단백질이 발견되는 등의 유사한 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 11월 3일 아우구스트 데터는 알츠하이머 치매 첫 번째 환자로서 조기 발병하는 치매 병리 조직과 임상 증상에서 처음으로 알츠하이머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는 이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들고 있는데요. 이 아밀로이드의 축적에서 이 아밀로이드란 여러 개의 단백질들이 뭉쳐 섬유 모양을 형성할 수 있는 단백질들의 응집체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치매가 발발한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X선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알츠하이머 이런 치매에 대해서 진단 자체가 어렵고 진단 자체가 사망 선고였지만 이 X선이 발견된 이후에 CT, MRI, SPCT, PET와 같은 현대 과학이 주는 선물로 인해서 치매에 대한 진단이 상당히 쉽게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신경섬유와 시냅스의 손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치료로는 현재 그 의학계에서는 아세틸콜린의 작용이 상당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관여를 한다고 보고, 왜냐하면 아세틸콜린이 기억 능력에 상당한 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의 기능을 향상하는 쪽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까지 검증되었던 시판되는 약은 대부분 아세틸콜린과 관련된 약으로 아세틸콜린의 분해 효소를 억제하고,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활발하게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내에서 오래 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 몸에 많이 남으면 이 치매가 줄어든다는 그런 원리로 작용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고령화는 주요 사망 원인으로 고령화는 현재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이슈인데요. 2012 고령화가 진행되면 즉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특히 이 치매는 고령 인구에 취약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 현재 치매 유병률이 65세 이상 노인의 9.1%인 54만 1000명에 이르고 2050년이 넘어가면 매 20년마다 약 치매 환자가 2배씩 증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에서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현 연구에서 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보이는 이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촉진하는 그 APOE 단백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규민 씨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민이의 발표를 이어서 그 알츠하이머 치매 그 치료법에 대해 그런 방안에 대해 소개할 2학년 3반 5번 박규민입니다. 본격적인 알츠하이머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유전자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유전자 치료란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 안에 넣어서 형질을 발현시켜 잘못된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잘못된 유전자를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한마디로 하면 그냥 외부에서 유전자를 주입하여 이상이 생긴 유전자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입을 하려면 운반체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죄송합니다. 그 바이러스를 DNA의 운반체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의 전달 방법에는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바이러스성 운반체 그리고 그 비바이러스성 운반체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냐? 괜찮아요. 너 저기 됐어. 그냥 하면 돼. 자르. 네, 그 바이러스를 DNA의 운반체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전자를
주입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주입인데 그 주입하기 위해서 운반체가 필요하고 그 운반체는 바이러스성이 있고 이 뒤에 비바이러스성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성에는 뭐 레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백시니아 바이러스. 근데 제가 설명할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점과 단점은 뭐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바이러스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비바이러스성 운반체에는 뭐 노출 유전자 주입법, 뭐 전기기공법, 유전자 총에 의한 입자 충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유전자를 주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잘못된 유전자나 그거를 대신하고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츠하이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제 그 유전자 가위는 유전체 편집에 쓰이는 일종의 그냥 도구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그냥 만약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면 그냥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얘네들을 뭐 결실로 만들거나 그냥 결실이 뭐냐면 얘네들을 그냥 삭제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뭐 정상 유전자가 뭐 있으면 얘를 다시 이렇게 넣거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치료의 원리를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그 치료의 원리에 앞서 좀 그 창민이가 앞에 말했던 그 APOE 유전자의 변이로 인한 그 알츠하이머의 원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 사진을 보면 크로모솜 19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19번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2라는 위치에 그 APOE2, APOE3, APOE4로 나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다르냐? 얘네들 굉장히 보기 어렵잖아요. 얘네는 간단하게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배우는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스테인 112번이고 시스테인 158번은 그 APOE2를 가지고 시스테인 158번 대신에 아르게인 158번을 가지면 APOE3가 되고 여기서 그 112번, 158번이 모두 아르게인으로 쓰이면 모두 다 그러면 APOE4가 됩니다. 근데 이 APOE4를 몇 개를 가지냐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발병의 그 경도가 달라지는데 거기서 한 개를 보유할 경우에는 뭐 2에서 3배 아니면 두 개를 보유할 경우는 뭐 여기 보였다시피 14.9배로 더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뭐 여기 표를 보면 E2를 두 개 가진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E2, E3, E4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E2를 두 개 가질 경우, 뭐 E2, E3, E2, E4 얘는 뭐 E4를 한 개 가질 경우겠죠. 그리고 여기도 E4를 한 개. 근데 여기는 E4를 두 개를 가짐으로써 확연하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APOE4가 잘못된 놈,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여기 유전자 변이가 발생해서 그 APOE 122번의 아미노산 장기가 시스테인에서 아르지닌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APOE4가 됩니다. 이게 시스테인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뭐 시스테인이 있겠고 뭐 여기가 아르지닌이 있겠죠. 뭐 그럼 여기에 되면 E3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 얘마저 아르지닌으로 바뀌면 이때 APOE4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이 망가지고 뉴런은 변형된 APOE4의 절편을 세포 밖으로 분비해서 뇌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뭐 뇌세포겠죠? 그래서 이 APOE4가 알츠하이머병 발병 인자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뭐 계속 설명드렸던
계속 설명 드렸던 거라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뭐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 유전자 중 하나고 인구의 약 8%가 APOE2, 그 78%가 APOE3, 14%가 APOE4를 가진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APOE4를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뭐 얘를 뭐 아예 삭제해 버리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뭐 APOE3나 APOE2로 변형시켜 가지고 그 정상 인자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한 사람의 체세포에서 이제 뭐 이걸 채취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걸. 그리고 그걸 APOE4를 정상 인자로 만드는 거죠. MIT 여기가 MIT인데요. 그 MIT 신경과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 APOE3를 APOE4 그러니까 이 나쁜 놈으로 그 변형시켜 봤더니 APOE4의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률이 높음을 확인했고 반대로 나쁜 놈을 정상애로 전환했더니 유전자 편집 이후 뇌세포는 대부분의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그러니까 이 아밀로이드가 앞서 그 박창민 씨가 말씀드렸던 그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뇌 APOE4만 특이적으로 타깃하는 이런 게 뭐 항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체가 이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작용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좋은 거냐면 APOE4 항체는 굉장히 정밀하게 작은 부분만 타깃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 치료가 좀 리스크가 클 수 있는 게 다른 부분까지 그 타깃으로 설정해 버리면 뭐 잘못될 수 있잖아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APOE 항체는 작은 부분만 타깃해서 그냥 아밀로이드 항체와 비롯하여 뭐 적은 면역 활성을 통해서 뭐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항체는 미국 뇌질환 치료 재개발 전문 기업인 디날리 테라퓨틱스가 라이선스의 개발의 계획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학년 3반 5번 박규민, 2학년 3반 6번 박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